자, 오늘 10월 26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이죠. 역대급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진짜 장중에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장 보고 있는데 막 두드려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주식 시장과 나의 몸이 동기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상황이나 코스닥 상황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월봉입니다.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1월까지 돌아왔어요. 보시면은, 현재 시장이 코스닥 1월이에요. 예, 1년 동안 올라온 거 다 반납했다는 얘기거든요. 1월이고, 1월이라는 얘기, 지금 가격은 그럼 또 뭐냐? 거의 코로나 때 올라오는 초반의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코스피도 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올해 1월입니다. 코스닥보다 더 내려갔어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아니, 코스피는 지금 1월 양봉의 하단에 있고, 코스닥은 1월 양봉의 상단에 있었는데 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까지 올라온 건 에코프로, BM, 포스코 형제 2차전지 종목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은 못 올라온 상태에서 하락을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낙폭은 코스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끝나고 뭐 여기저기 시황 방송부터 시황 뉴스부터 쭉 다 봤는데, 역시 의견이 모이죠. 세 가지입니다. 일단 국채금리 상승 뉴스 나왔고요. 국채금리 상승, 어제 이제 거의 또 5%대 국채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올라가니까 아침에도 이제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악화, 돼 있는 부분들, 앞으로도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들, 테슬라 최근에 실적 부진했던 것들, 부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28 전쟁 심화, 제가 이제 장중에 장 마감하고 뉴스 올려드렸는데, 이스라엘 탱크 보병 밤새 가자지구 급습, 이제 지상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전초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면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볼 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빠진 거는 납득할 수 있어요. 일단 미국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은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한다면은 진짜 쿨하게 빠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좀 안 나와도 하락하고 매우거나, 실적이 잘 나와도 갭상승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쿨하게 빠지고 올라가는 곳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데,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가 많이 빠졌어요. 니케이는 2.22%, 우리나라 못지않게 빠졌는데, 니케이 한번 볼까요? 니케이랑 우리나라는 정말 다릅니다. 니케이는, 우리나라가 아까 지금 올해 1월짜리까지 내려왔잖아요. 니케이는 이제 정고에서 지지받는 자리입니다. 만약 1월짜리면은 니케이로 따진다면은 25,000입니다. 25,000짜리입니다. 지금 니케이 36,000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1월짜리면은 지금 만입니다. 만. 1월입니까? 한 1,400, 1,500 이 정도 자리가 1월 자리입니다. 지금 12,8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빠지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월 말이잖아요. 월 말에 여러분 카드값 내실 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분들은 지금 주식에서 돈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뻔히 외인 기관들은 알고 있으니까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졌는데도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또 4,800억을 매도를 했지만, 외인이 4,800억을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1,1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이 오히려 양쪽이 다 양매수예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3.5% 빠졌으니까. 근데 외인 기관은 양매수예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은 지금 시장을 크게 던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환율이
지금 정도 만약에 오늘처럼 하락이 나오면 환율 미친듯이 떠야 됩니다. 1350원대에서 지금 붙어있어 아직도. 만약에 이 정도로 3.5% 2. 몇 프로 하게 나오면 통상은 뭐 환율 지금 한 1380원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근데 환율에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들이 지금 뭐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돈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금화 일부 해놓고 저가에 다시 주춤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2350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월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더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2200까지입니다. 2200, 짧으면 2250선, 길면 2200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250선은 진짜 2250선까지 가면은 전에 코로나 때 떨어지기 전, 급락하기 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자리예요. 보시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2350보다 훨씬 더 지지 라인이 큰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깨지면 2200에서 한 2150 정도, 2150 정도 선인데, 그때는 1월에서 브레이크 잡고 돌아갈 때 금리 인상이 막 급하게 시작되고 정말 죽겠다 할 때, 그때 자리가 2150에서 2200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거의 페드와치 한번 오랜만에 또 볼까요? 페드와치 한번 오랜만에 보면은 지난번보다 더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1. 몇 프로였잖아요. 근데 지금 2.9%까지 올라와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0%예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1%, 인하 가능성이 2.9%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안 좋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지금 주가가 그만큼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사실은 투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인상, 미국 실적 악화,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미 한번 주가에 반영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게 이제 시작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을 끌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동안에서 올라왔어요.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훨씬 더 소규모의 전쟁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투심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세 가지 이유도 있고, 국제금리 인상, 미국 실적 악화, 전쟁 리스크,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월말이니까 여러분들 카드값 내셔야 되고요. 이틀 전에 이제 D 마이너스 이틀 전에 해야 되니까 슬슬 이제 매도하셔야 되죠. 거기다가 오늘 지난번에 주가 조작으로 주가 조작 때문에 문제가 됐던 영풍재지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방에 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정지가 됐을 때는 내 자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지가 풀리려면 마이너스 30%가 됐잖아요. 그럼 내 자산이 30% 깎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 갖고 있었던 자산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반대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막으려면 다른 쪽에 있는 신용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반대 매매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엄청난 강세로 끝나지 않는다면 내일 일단 우리 시장 개파락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 물량들 나올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유럽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한 1%대 안팎의 약세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유럽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을 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발작하듯이 3.5%막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들은 지금 유로스톡을 보면은 현재 자리가 여기잖아요. 만약에 유로스톡이 올해 1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 3,700대예요. 지금 4,030이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던 시장들이 반등을 할 때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시장 정신 차리고 대반등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빠지는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하락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하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고 하면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일단 세워주고 나서 우리 시장이 빠른 대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려왔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시장이었던 만큼 내려온 만큼 빠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뭘 해보다기보다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